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매수매도 약하로 들어왔고요. 오늘은 어제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상을 했던 부분에서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2100을 돌파해서 종가 마감을 할 거라고 제가 그래도 나름 그냥 제 나름대로의 그냥 구상을 짜봤는데 2100을 갖다가 넘어서서 종가 마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 실시간 방송 중에도 종가 마감하라고 이 형님들이 우리 외국인 형님들과 기관 형님들이 2100으로 이상해서 마감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선 다른 그 예상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았죠. 예전에는 제가 그 처음에 올렸을 때는 기관이 매수를 해가지고 끌어올렸다고 했었는데 외국인이 방해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기관 금융투자가 끌어올렸었는데 그때는 외국인이 방해를 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올린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올린다라는 부분은 맞았어요. 이렇게 기관이랑 외국인이 지금 양쪽 다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특히나 여기 투신이랑 연기금 요 형님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지수를 갖다가 2100 가까이 근접하게 지금 올라온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그 2100을 100 위에서 마감을 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미 증시에 따라서 내일 장을 조금 예측을 보자면, 일단은 만약에 미 증시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갭이 또 상승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2100 이상에서 당연히 시작을 하겠죠. 2100 이상에서 시작을 해서 아마도 찍어 눌러서 이제 2100이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그림을 하나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 같은 현재 상황의 그림으로서는 그래요. 이제 현재 지금 야간 지수가 거의 약보합선이죠. 약간은 올라 있는 상태인데, 요 정도 오른다 그러면은 2100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지수가 2100이 넘어간다고 하면 내일 요 정도 선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아직은 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야간 시간 동안에 봐야 되겠지만은, 한 요 정도쯤 올라서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2100 선에서 지수가 시작을 하면서 다시 수급이 오늘과 같은 수급이 들어와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번에는 거기는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 2200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지지를 받고 끌어올리는 자리가 상당히 그 지지 힘이 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2100 가까이에서 시작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2100을 넘어서 오늘 만약에 뭐 1%가 떴다 그래가지고 뭐 한 2050에서 시작했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2040 뭐 이렇게 시작했다 그러면 아마도 눌러서 2000선이 이제는 지지 라인이 돼서 그 장을 갖다가 내려서 2000선에서 이제 무너뜨릴 것인가 다시 지지를 하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일단은 비차익 같은 경우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장 마감할 때는 플러스 1324억으로다가 마감을 했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나쁘지 않게 무난하게, 뭐 변동성 지수도 이렇게 특별한 그 변동폭이 없이 마이너스 2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락장이라든지 급등할 때 봐서 아시겠지만은 마이너스 한 30까지도 갔었고, 마이너스 10까지도 갔었고, 플러스 30까지도 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변동성 지수도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제 미국장이 아직은 시작을 안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약보합 수준으로 해서 지금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요거 지수를 봤을 때는 약보합 수준으로다가 해서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런다고 했을 때 특별한 움직임이 없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내일 아마 제가 원하던 그림이 잘하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측하는 부분이 항상 맞지는 않아요. 그냥 저도 이렇게 돼서 이런 그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요거죠. 달러가 지금 국내장 시작하면 또 올랐어요. 오늘도 국내장이 시작하면서 살짝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1130원 아래에서 마감을 해줬는데, 이게 좀 더 떨어져야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더 활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또 매도를 쳐서 끌어내린다고 하면 다시 2100선은 무너질 확률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직 우리가 이제 12월 말일 날 있는 G20
회담이랑 금리 인상 문제, 그리고 다음 달에 뭐 미금리 인상까지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에 뭔가 지수를 갖다가 조금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27일인데 28일, 29일, 30일 정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 시간 안에 지수를 좀 2200 정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 2200에서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2200 가서 맞으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또 흔들고 있으면 2100에서 흔들고 있으면 언제 2100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2100을 조금 강하게 돌파를 해서 2100에서 2200 사이에서 머무르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내려올 때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우리 개인 형님들이, 개인 투자자 형님들이 이렇게 팔아주시면 올라간다고, 2100을 돌파할 거라 그랬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마지막에 이제 동시호가에 2100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 기대감은 살짝은 없애준 장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장은 상당히 괜찮게 마감을 한 상태고요. 이 상태로만 마감해준다고 하면 내일 특별한 뭐 미증시 영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이슈가 존재하지 않으면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지금 4천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2천억 정도 매도를 또 해주면서 2100선을 갖다가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 형님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존에 이제 수급을 방해하던 연기금이라든지 이 투신들도 들어와줘서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조금은 무게를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이제 조금 불안한 면이라고 하면은 아직은 달러가 많이 안 떨어졌다. 그리고 이 외국인 형님들께서 또 달러 선물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면서 다시 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릅니다. 그래도 2100을 갖다가 포인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종합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100을 갖다가 어떻게 지지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를 봐도,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종가상으로는 가장 높은 지점에 지금 위치했던 것 같은데, 종가상에 이때 한번 넘었었네요. 2100.56이었는데 오늘은 거기보다는 살짝 낮은 가격이네요. 2099.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위에 있기는 하지만 여기를 한 번쯤은 이렇게 뚫어줄 수 있는, 이게 선이 이렇게 나오면은 파란 선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내일 되면은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파란 선 한 5일 정도 색깔이 파란색으로다가 이런 그림 나오겠죠. 이런 그림에서 일단은 여기를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를 갖다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은 뭐 갭상승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갭상승하지 않고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양봉 나오면서 이렇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봉이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 위에서 안착한다 그러면 이제 상승 흐름으로 다 바뀔 수가 있고, 최대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은 여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는 지수상으로다가 이 정도니까 2200은 조금 안 되네요. 2200은 안 되는데 한 2050 이상, 2080 정도까지는 가능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게 또 살짝 올라간다고 했을 때 최대로 봤을 때는 208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라인에서 이제 2100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서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좋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오늘 매수 매도했던 종목들 좀 많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양한 시도를 해봤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장이 시작하고 내리기는 했지만 어 그래도 오늘은 올라갈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선 저도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쓸데없는 짓도 많이 했죠.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들도 많이 했었는데 칠판 한번 보시면 신규 매수했던 종목은 오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요건 이제 단타로다가 진입을 했던 거예요. 단타로 진입을 해서 아마 방송 중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단타로 진입을 해서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선 그냥 전량 매도해서 단타로다가 바로 대응을 해버렸습니다. 전량 매도에도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있죠. 그래서 아예 2,100원에서 사서 한 7%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버티다가 그냥 3%대에서 무너지는 거 확인하고선 그냥 요 정도만 먹고 나오자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보시면 뭐 코나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써있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종가 베팅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종가 베팅도 원래 잘 안 하는데 종가 베팅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 있어서 요거 한번 해볼까 해서 많이는 매수는 안 했고 조금 매수를 해서 코나이는 종가 베팅으로다가 한번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했던 종목으로는 이거 종가에 매도한 거죠. 종가에 매도화했어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종가에 매도를 했고 그리고 분할 매도를 했고요. 요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한 거고 전량 매도했던 종목은 장중에 이제 상한가 갔던 오파스넷 요거는 오늘 상한가가 최대 금액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더 이상은 안 올라갈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에다가 걸어놨던 거예요. 아마도 맞고 바로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오파스넷이 지금 9,070원에 마감을 했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150원에 완료를 했죠. 중간에 9,560원에도 매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단가가 9,070원임을 감안하면 나눠서 매도도 참 어떻게 보면 잘한 거죠. 최고점에 매도를 또 했으니까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엄청난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주식을 하는 그냥 하나의 사람일 뿐입니다. 대단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파스네 같은 경우도 상한가 맞고 떨어질 걸 예상하고 상한가에 아예 전량을 다 걸어놨었기 때문에 상한가에서 매도 완료를 했던 부분이었고 전량.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도 오늘 자리 이상 때문에 이건 전량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또 종가 베팅을 조금 해야 되겠고 추가 매수도 어제 샀던 LS산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밀렸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거는 제가 약간 실수했던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이탈한 종목은 사는 게 아니었었는데 실수한 부분인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재무상에서 뭐 나쁜 부분도 안 보였고 일단은 배당까지라도 한번 끌고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다가 LS산전을 사야 하기 때문에 저 대림산업 쪽에서 일단 일부를 매도를 해서 LS산전 쪽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지금 현대건설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 수익이 지금 한 16% 정도에서 마감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지금 16%대 지금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이 일단 마감을 했던 거고 원익 IPS 일부 매도를 해서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평상시 하지 않던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시라고 가로하고 시라고 써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베팅을 했던 겁니다. 아예 시작을 하면서 시가 베팅을 했던 부분인데 이 아래 글씨에 노란색 지나가는 거 보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제 검색식에 그 나오는 걸 갖다가 적어 놓는다고 했었는데 최근 장이 계속 불안하고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조건에 어쨌든 걸리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없음이라고 두 개에다 돼 있죠. 26일 월화는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내일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자리가 조금 위험한 게 지수가 내려가면 그 종목도 오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00을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종목을 사면 그 종목은 그래도 조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 어떻게 보면 지수 따라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종목을 갖다가 여기다가 적어 놓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안 나오면 또 안 적을 거예요. 안 나오면 또 없다고 해놓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제 또 재검색식으로다가 해서 매수를 할 거고 일단은 뭐 제가 매수 하는 거는 장중에 보시면 여기 삼성물산 같은 경우 뭐 시초가에 제가 했던 거 나올 테고 장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요거 매수했다가 그리고 오파스넷 매도하고 그리고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전량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오파스넷 같은 경우 상한가에 걸어놨었는데 뭐 이거 걸어놓고 신경도 안 썼어요. 가기는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걸어놓고 신경 안 썼는데 요거는 전량 매도가 되는 바람에 이제 정리를 오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꾸준히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16% 정도 됐어요. 이거는 금액이 크진 않아요. 예전에 또 매도를 한 7%, 8%대 매도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먹고 항상 습관을 매도는 항상 최고점, 매수는 최대한 저점을 갖다 잡아보려고 하는 연습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이거 오래 끌고 왔어요. 이거는 매수한 지 조금 됐는데 오래 끌고 왔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어쨌든 제가 매도한 가격은 현재 가격 중에는 최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가에 매도를 한 건데 수익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래부터 다 잡아서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16% 정도 수익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뭐 마이너스까지도 갔었어요. 대림산 가지고 있었을 때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추가 매수하려다가 제가 추가 매수를 안 하고 그냥 끌고 와서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한 거예요. 사실상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요거는 위로다가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해요. 그래도 대림산업 말고라도 이제 그 같은 섹터의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높게 올라간 종목을 그냥 먼저 매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 중에 실수했던 게 제가 실수는 아니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를 매도해가지고 제가 넷마블 쪽으로다가 들어갔죠. 그리고 넷마블이 급등해가지고 넷마블 같은 경우 30% 정도 수익을 갖다가 가지고 왔었는데 이것도 뭐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6%에서 어쨌든 수익은 챙기고 그 돈 중에 일부를 갖다가 아래쪽에 넣어서 그게 급등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쪽에서 수익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다가 그리고 안전한 쪽으로 내려가더라도 좀 덜 내려갈 쪽으로다가 한번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뭐 대부분에 보면은 뭐 대장주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대장주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장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뭔가 그 순환매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얘가 많이 올랐는데 얘가 좀 덜 올랐으면 그 다음번에 얘가 많이 올랐을 때 얘를 매도해서 차라리 같은 섹터라고 해도 그거랑 그 같이 움직이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으면은 조금 있다가 그 종목이 이제 시황이 바뀌지가 않으면 시황이 이제 떨어지는 걸로 바뀌거나 이런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시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종목은 조금 더 빨리 올라온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삼성전기하고 삼화콘덴서랑을 계속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물량을 조금씩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성전기 수익률보다는 사실 삼화콘덴서에서 수익률적인 부분으로는 더 많이 가져가는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은 섹터이기는 한데 등락의 폭이 많은 거. 근데 이게 올랐어야 되는데 오늘 얘가 많이 올라오고 얘가 좀 덜 올랐어요. 그럼 그 다음날 섹터가 죽지 않고 그 테마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죽지 않으면 그 다음날 이게 좀 덜 올라도 이건 더 많이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그냥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그게 또 맞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뭐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원칙과 그거에 따라서 해보시면 되고 제가 말하는 것들이 모든 게 맞진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2100 넘어설 거다라고 형님들이 넘겨주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 형님들이 제 말대로 해주진 않습니다. 항상 제 말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나마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맞춰갈 수 있으면 그냥 그 재미로 주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씩 이렇게 지수를 맞춰가고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다. 사실상은 제가 상승이라고 얘기한 거는 지난번에 바닥 찍었을 때부터 계속 상승한다고 2100 넘어서 2200까지는 일단 가고 뭐 2100도 넘어선 다음에 뭐 이렇게 스토리를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부분인데 중간에 저조차도 이건 아닌데 이대로 내려가면 2000 다시 깨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엊그저께만 해도 그 자리에서 만약에 수급이 안 들어와줬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인버스로다가 베팅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스토리는 짜봐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스토리하고 이런 그림을 짜보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설을 써보는 건데 그 소설이 맞아 들어갈 확률이 조금 그냥 더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응법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어쨌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주식을 그래도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 해갖고 그럼 주식 계속 하지 말으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이런 장이든 저런 장이든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제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걸 보고선 뭐 따라서 매매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매매해도 쉽지는 않아요. 이거 관리하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이상을 갖다가 이걸 해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많아도 관리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검색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에 맞춰서 딱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은 기계적인 매매를 해요.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데 약간 변수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또 제가 수정을 하고 고쳐서 또 그거에 맞는 거를 다른 거를 만들어서 조금 더 승률을 높여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은 실패할 거를 각오하고도 저는 매수를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제가 하는 거 샀다가 밀렸는데 저 안 판다고 안 팔으셨다가 쭉 계속 내려가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도 30%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매수할 때 매도할 때는 본인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잡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를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제 체결창을 다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 중간에 어디서 팔았고 어디서 샀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고 제 과거 내역을 보면 10월달에 저 물렸던 종목들 지금 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손절치는 종목도 많거든요. 분할 매도라고 쓴 것 중에 가끔씩 손절하는 거 있는데 제가 그냥 따로 손절이라고 적지는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손절은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올 때 손절을 한다는 거죠. 내려갈 때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내려가면서 손절을 하면 그 종목은 다시는 못 사요. 그 단가 위로 올라와 버리면 정말 손해보고 그거보다 위에서 산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다가 저는 그거에 대한 개념이 맞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손실을 보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서 손실을 더 많이 보더라도 올라올 때 매도를 해놓으면 다시 내려갔을 때는 그 종목은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종목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이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내려갈 때는 수익이 아닌 이상 매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매도하는 종목은 이미 수익을 충분히 냈고, 더 이상 가능성이 안 보이고, 아니면은 이 정도면 내가 수익에서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내고 끝내는 거지. 일단은 손실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 마이너스로 가면서 최저점에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 내려가면서 밑으로다가 매도를 했죠. 밑으로 매도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3%가 작은 게 아니었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었고, 들어갔는지 1시간인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3%를 벌었어요. 사실 연이율로다가 계산해도 3% 먹는 것이, 은행에다가 넣어놔도 3%안 나오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3%를 먹는다? 그거는 저한테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결론을 따지면 그래요. 제가 오늘 삼성물산도 사긴 했지만 삼성물산은 지금 사놓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는데 얼마야 이거? 조금 내려왔나요? 삼성물산이? 잠깐만요. 104,000원 종가가 마감을 했는데 제가 102,000원에 샀죠. 이거 가만히서 이거는 정말 한 거 없이 그냥 2% 먹었어요. 근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분봉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단 말이죠. 더 먹을 수는 있었는데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단타를 치다 보면 적당한 선에서 끊어야 되는데도, 저 같은 경우도 기왕이면 VI 걸리는 지점, 아니면은 뭐 2차 VI, 아니면 잘하면 상한가도 가겠는데, 이런 생각 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요거 제가 이쯤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질문 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들어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도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건 요 정도고 모르는 게 이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어쨌든 모르는 분들 기준으로 다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많이 알고 뭐 저보다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제가 되게 없어 보이고 이렇게 되게 못하는 것처럼 보이실지라도 시청하시면서 그래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는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내가 한 명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좀 모르는 게 정말 기초적인 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 방송을 통해서 그걸 알고 싶다고 하면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질문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이거 끝나고선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